모르긴 몰라도 넷플릭스의 기생수다 그레이를 기다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작 자체가 소수에게나마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국내에서도 개봉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여기에 부산행으로 유명한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라고 하니 호기심이 동할만도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 이후로 딱히 대중의 입에 긍정적으로 오르내릴 작품을 내놓지 못해서 기대가 반감되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감독이라는 막연한 신뢰가 기생수 더 그레이를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다리게는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좀비를 다뤘던 감독에게 기생수를 지어주면 어떤 합이 나올지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씁쓸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드라마로 만든 거지? 차라리 영화였으면 지금보단 낫겠다. 물론 누가 뭐래도 이건 제 사견에 지나지 않으나 앞서 리뷰했던 삼체와 비교하면 기생수 더 그레이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리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편으로 구성된 드라마다 보니 영화에 비해 스포일러의 범주가 크다는 게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후자의 내용에 대해선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할 게 없어서 그냥 줄거리를 몇 마디로 요약해 보실 거면 보시고 마실 거면 마세요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한 병작입니다. 심심할 때 무난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찾아서 보거나 추천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3채는 8부작이고 기생수 더 그레이는 6부작이라는 걸 고려해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리가 부족하다는 건 각본이 요란한 빈수레였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채는 3화까지 참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기생수 더 그레이는 마지막 5, 6화에 와서야 볼만해집니다. 이 바람에 차라리 영화였으면 지금보단 나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나마 칭찬할 게 있다면 리메이크나 후속편이 아니라 동일한 소재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으로 나온 일종의 스핀오프라는 것과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고 깔끔한 CG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기생수를 보면서도 CG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낀 쪽이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얼굴에 반은 인간, 반은 기생생물이라는 까다로운 특성을 가졌는데도 거슬리기는커녕 감탄이 나오는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장점이 하나 더 있긴 하네요. 기생수 더 그레이는 최소 3화까지 참아야 하는 3차와 달리 전개가 매우 빠르고 시원합니다. 이게 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장점인지는 영화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화는 제가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패스하고, 애니메이션은 안 봐서 비교 대상을 영어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 드라마에는 부제로 붙은 더 그레이라고 하는 기생생물 전담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스케일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이야기의 외연도 커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의 대부분은 주인공을 비롯한 일부 캐릭터의 시점에만 집중해서 전개하는 게 가능했으나, 드라마는 더 그레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생생물의 존재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에서 기생생물 전담 특수부대를 장설하려고 할 테니까요. 예컨대 요즘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항상 초반에 좀비가 뭔지, 왜 나타난 건지,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등을 지겨울 만큼 보고 또 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놀랍게도 기생수 더 그레이는 마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미 나왔으니 필요 없다는 듯이 그 지리멸렬하고 거추장스러웠을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렇다고 또 아예 처음 보는 시청자를 간과하지도 않아서 꼭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전달하며 쾌속으로 전진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시원하고 빠른 전개가 곧 재미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막말로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도 전개는 오지게 빠르지만 시청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기생수 더 그레이는 비록 독자적인 스핀오프라고 해도 태생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연상호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일단 이 드라마에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제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린 영화 기생수의 주인공인 신이치는 모종의 사연 때문에 오른쪽이와 본의 아니게 공생합니다. 이 설정으로 둘이 한 몸인 상태에서 티격태격하거나 때론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를 뽐는 동시에 점점 더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오른쪽이와는 반대로 갈수록 인간미를 잃어가는 신이치의 대립을 통해 의미까지 부여하는 데 성공했었죠.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것마저 과감하게 변경합니다. 약간 의아하면서도 스핀오프로서의 차별화를 위한 포석일 것 같아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일명 하이디로 불리는 기생생물과 주인공인 수인이 공생하게 된다는 건 똑같으나 수인과 하이디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불가합니다. 수인이가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이디가 활동을 못하고, 하이디가 의식을 가지면 수인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걸림돌이 주어집니다. 이 바람에 기존의 기생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감이 생기는 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원작이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빠졌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드라마 속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로 바꾼 당위성이란 것도 찾아보기 힘드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5화를 넘어가면서 이 설정을 어지간히 납득시키긴 해서 여러모로 재밌어지긴 합니다만 이마저도 너무 황급하게 흘러가는 탓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오는 건 실패하는 데다가 지극히 한국적인 감성파리를 해법으로 가지고 나온 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설상가상 기생수는 신이치라는 유용한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주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능숙했으나 기생수 더 그레이는 주제를 부연 내지는 보강하려고 동원한 듯한 설강우와 최준경은 없는 게 나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분량을 잡아먹는 캐릭터로 보일 만큼 부실한 서사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저는 기생생물 전담반 더 그레이 타격팀장을 맡은 최준경 팀장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주인공의 수인도 별다를 게 없어서 구태여 6부작 드라마로 만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완성도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비록 시간으로 따지면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깊이에서 훨씬 더 얕아졌다는 건 새로이 등장한 캐릭터들의 역할이란 게 사실상 마땅히 없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연상호 감독은 아마도 빠른 전개와 액션에 힘을 쏟은 모양이고 그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 남다른 시도를 하면서도 원작을 존중했다는 칭찬에는 저 또한 어지간히 동의하는 편인데 기생수 더 그레이가 후반에 다다라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알고 보면 영화에서 소재로 삼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기생수는 종국의 인간다움과 자연 친화적인 메시지에 주력했다면 이 드라마는 영화가 소재의 일부를 썼던 것에 주목해 원작과는 다른 무대와 캐릭터를 통해 고유한 조제로 치환 및 확대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다움이라는 정의의 기생수 더 그레이의 주제도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 원작과 한 핏줄을 갖고 태어난 후대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확실히 이런 강점은 좀 시큰둥하게 본 저조차도 기꺼이 인정하지만 역시나 방금 무술모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던 설강우와 최준경 중 최소 하나는 없애고 차라리 기생생물에게 분량을 더 할애해서라도 서사의 구축에 약간의 노력이 남아 기울였다면 5화부터 급속도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개연성이나 설득력을 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전소니 씨와 구교환 씨의 연기도 썩 만족스럽진 않았던 가운데 최준경을 연기한 이정현 씨는 까놓고 말해서 최악입니다. 이것도 페미니즘의 패단인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애초에 특수부대의 리더로 심지어 데스크 요원도 아닌 필드 요원으로 가뜩이나 체구가 작은 이정현 씨를 굳이 캐스팅한 것부터가 무리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지 감독의 요구를 따른 건지 모를 연기는 재밌게 보던 사람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 캐릭터와 연기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타입이라 우리나라에서는 거부감이 크다는 걸 모르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 없네요. 더군다나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일본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거의 매번 빚어지는 특유의 과잉과 집착을 버리고 원작에서 살릴 건 살리면서도 절제를 잊지 않은 연출로 칭찬을 받는데 최준경이란 캐릭터와 연기는 옥의 T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서 혹시 이게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첫째,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생략하고 액션을 보강한 빠른 전개. 둘째, 새로운 무대와 캐릭터로 원작의 연장선상에서 세계관을 넓힌 시도. 셋째, 지금쯤이면 다들 소문으로 대략 파악하셨을 마지막의 임팩트.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제 성에 안 찬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사적으로 별 도움도 안 되는 캐릭터를 내치고 각본을 보완했거나 아니면 아예 압축해서 영화로 만드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와 동일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면서도 정작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유감입니다. 원작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스피노프로서의 차별화만 내세운 채 수인과 하이디의 설정을 바꾼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해 신이치와 오른쪽 이의 관계에서 나오던 매력을 전혀 대체하지 못한 것처럼 이럴 거면 일부러 그 내레이션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2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후속작이 기대되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중 딱 하나만 보셨어도 다들 저와 같은 반응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왕이면 너무 큰 스포일러라서 더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